3천만 원을 만일에 신청을 하시면 100%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법인만 좀 빌려줘.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좀 받을게. 등록이 많아지면 4월에 강화될 거거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전 국민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투자 조합과 소득 공제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과 이주철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법인이 있는 자산가분들께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개인 투자 조합하고 소득 공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무님? 일단은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라서 배당 등 수익도 발생될 수 있고요. 수익도 받고. 네, 그리고 만약 소득이 많은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절세 방안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녀법인이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부분, 소득세 부분, 또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자녀법인에 투자를 하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삼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윈윈하는 거네요. 예, 윈윈입니다. 보통 자녀법인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창업을 할 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적으로 창업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저희가 보니까 그 벤처 투자형 보니까 개인 투자 조합한테 받아도 벤처 인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투자 조합의 소득 공제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거기 보시면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호로 나눠져 있는데 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호입니다. 3호가 뭐냐면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제 혜택을 해준다. 네네네. 소득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줍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일단 세제 혜택은 보통 이제 저희가 3천만 원을 만일에 신청을 하시면 100%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네,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만일에 그 금액 아쉽다. 그럼 5천만 원까지는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돼서 30%이기 때문에 허들을 보시면 3천만 원보다 높고 5천만 원보다 낮게 한다면 4,500 정도로 하시는 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16조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다 이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16조 이제 1항, 네, 그 각 호의 그 이제 소득 공제된 부분이 나오는데 3호, 4호, 6호를 제외하고는 네,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오로지 100분의 10, 그러니까 딱 10%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경우만 이제 3천만 원 이하 100%, 3천에서 5천 구간 70%, 이제 5천 이상 30%, 본인의 종합소득의 절반을 한도로 합니다. 이제 조특법 16조에 있는 6가지 중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3호, 4호, 6호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10분의 1만. 맞습니다. 이것도 잘 유념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3천만 원까지 100%다 소득공제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3천만 원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3천에서 5천만 원 초과가 70% 했지 않습니까? 그럼 1,400만 원 더 업해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하면은 5천만 원 초과해서 30% 했지 않습니까? 그럼 1,500만 원 정도 더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해 가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 5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과세 금액의 50%까지만 네, 맞습니다. 최대치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설립할 때 1억을 기준으로 설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뭐 1억을 다 아니시고 그 소득 금액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최적의 방안을 짜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제 막 100%, 70%, 30% 생각하고 가시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때 한도가 넘으면 이렇게 이연도 할 수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출자 또는 투자를 한 연도가 아닌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원래는 그 투자한 해에 보통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나는 이번에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외에도 소득공제를 워낙에 많이 받았다. 부럽네요. 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4년
싫고 24년 투자했는데 난 25년 아니면 26년에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기에 예, 그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예,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은 사후 관리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만약 투자를 제가 오늘 했어요. 내일 돈을 회수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개인적으로 쓰고 소득공제 받고. 그렇죠. 네, 우리 또 나라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조특보 16조 2항에 네,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회수를 하면 그 소득공제 받은 세금을 추징한다라는 규정을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세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창업기업 지원도 있고요. 거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갖고 벤처 선택에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다각화인데 뭐 여러 투자자가 조합을 구성해 위험 분산하는 동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결성할 때 좀 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예, 제 12조의 기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출자액 자체가 1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1억 원을 준비해야 되고 그 출자금 일자당 100만 원 이상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합원 수가 예, 너무 또 많으면 안 됩니다. 49인 이하. 왜 49인일까요? 50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50부터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이제 사모형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50명 미만으로만 하다 보니까. 50명 미만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9 이하로 하면 네네네. 똑같은 의미잖아요. 사모펀드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업무집행 조합원, 그러니까 GP라고 하죠. 그러니까 GP도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출자를. GP 개념은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GP는 출자금의 3% 이상을 적어도 예, 출자하셔야 되고, 근데 존속 기간 5년 이상인데, 근데 요거는 조합원들끼리 사전 동의를 얻으면 그 전에 해산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해산하면은 혜택 받았던 거를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통 해산한다는 이유가 물론 이제 잘 돼서 예, 그거를 이제 투자한 거를 이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정말 투자금을 다 손실해서 해산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업무집행조합원, GP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투자조합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크게는 뭐 GP와 LP 두 가지가 있고요. GP가 이제 예, 총괄 지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LP,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을 세팅할 때 LP들도 이렇게 모집을 좀 하고, 그 LP는 이제 유한 책임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GP가 이제 어떤 투자처라든지 그런 걸 다 정해요. 보통 제안을 해요. 그 LP들은 이제 GP가 제안한 그런 내용을 보고 이 회사의 어떤 뭐 현재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개발하는 어떤 기술들 그런 거 보고 LP들은 그 GP의 결정을 따라가는 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좀 제가 리드 끌고 가고 좀 파워가 있으니까 네네네. 아무나 시켜주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개인 투자조합 업무집행 조합은 조건이 있는데 뭐 전문 개인 엔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벤처 투자 또는 그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에서 네, 2에서 3년 이상의 투자 심사 예, 이런 것들의 경험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GP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GP라는 게 사람이 GP가 되고 사람 GP.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인도 GP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창업기획자라든지 창조경제형식센터, 뭐 기술지주회사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법인 GP 있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보다는 네,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개인 GP가? 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조합 결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벤처 투자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VICS에서 전반적인 어떤 신청부터 해서 어떤 해상까지도 다 진행이 되고요. 그때 이제 결성 계획을 저희가 짜서 거기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때 뭐 규약이라든지 근데 GP의 자격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이제 뭐 어떤 하자가 없다면 이제 14 영업일 안에 처리가 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변경, 예, 해산 이런 과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벤처 투자 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청산 또한 예, 등록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게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대부분이 가족 아니면 아는 분들일 것 같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 사는 그러니까 경우가 원래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GP가 굉장히 명성이 있고 뭐 어떤 투자업계에서 굉장한 수익을 냈던 그런 분들로 해서 예, 사실 모르는 분들이 모이는 경우가 사실은 더 일반적이긴 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부모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고 해서 자녀에게 하는 걸로 좀 변형됐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그 뭐 개인 투자 조합의 구성원의 조건에 뭐 특수 강의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서 예, 그렇게 뭐 가족이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 이제 만들어서 어느 특정 부분에 같이 투자하는 그런 개념도 당연히 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 투자 조합의 주요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절차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뭐 보고도 좀 해야 돼요. 예, 저희가 출자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어느 회사에 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어떻다 이거를 저희가 반기마다 좀 보고를 이외하고 그다음에 정기 보고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조합명을 뭐 한글로 예, 한글 포함해서 기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만 다 하면 안 되고 네, 한글이 무조건 들어가야 네, 된다. 뭐 그러니까 뭐 그밖에 유의사항이 많이 있지만 네, 그 출자금 및 규약은 시스템상에서 뭐 당연히 뭐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GP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 경력 증명 서류 이거는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좀 엮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등에 해당되기 전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소득공제가 될까요? 네, 그 이후에 2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투자 그 소득공제 시기는 예, 그게 이제 조특법 16조에 또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 벤처 확인 받은 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투자를 받고 2년 있다가 벤처기업 인정받으면 2년부터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2년 후에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증을 나오고 나서 이제 과거 2년을 돌아보고 그쵸, 그쵸. 봤더니 내가 증자를 한 게 있는 거예요. 예, 5천만 원을. 예, 딱 뭐 1년 반 전에 한 게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할 수도 없었고. 맞아요. 근데 벤처 인증 나온 그 해에 예, 그거에 대한 거를 소득공제 받는 거죠.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내가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 출자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만든 회사. 네, 그렇죠. 그 이제 조특법 그 16조, 그러니까 1항 그 본문 시작이 거주자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그 제가 추징된다라는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 안에 회수한 경우. 근데 주체적 요건에 대해서 뭐 특수강의는 안 된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 되는 걸로 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LP나 GP에 있는 분이 만든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개인 투자 조합하고 벤처 투자에서 소득공제 받게 한 그런 좀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일단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법인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여기 주주는 대표님 뭐 70%, 배우자분 20%, 아들, 딸 5%씩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가압승계가 안 돼요. 그리고 자녀분이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 예. 왜? 일단은 직원이 30명 넘게 있는데 이 30명이 다 관리가 너무 힘들다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좋지만 자 그런데 인여금이 한 80억 있어요. 이 현재 80억. 예. 뭐 이익 소각도 했고 뭐 퇴직금 중간선도 했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래도 80억 있어. 왜 이익이 많이 나냈어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원가도 낮고 이익이 많이 나서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드님이 안 하려고 해. 아들님은 직원 최소 쓰고 이제 디지털화 시키려고 그래요. 공장 자동화처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해서 생각이 뭐냐면 자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제조업도 넣고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벤처 인증을 받고 소득공제 누가 받냐?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님, 그 다음에 아드님, 사모님. 그래서 일단은 3명만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세팅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보통은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 법인에 이렇게 투자하게 할 때는 그 개인 투자 조합이 부모님만 돼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더 이렇게 합쳐진 경우가 많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 자체는 이제 하나인데 사실 이 법인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그 자녀분이 이 법인의 어떤 사업 목적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전제로는 좀 저는 좋게 보는데 그렇죠. 기왕에 법이 만들었고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서 예, 옆집도 어떤 뭐 의사라든지 뭐 전문의 같은 또 고소득자라든지 그분들이 또 모이는 거죠. 뭐 지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인만 좀 빌려줘.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좀 받을게 라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럼 원래 그분들은 별도의 법인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생략되니까 좀 간이하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어떤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툴인가요? 뭐 그렇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산가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누진이다 보니까 뭐 연봉이 뭐 10억인 사람이 5천만 원 소득공제 받는 것과 연봉이 뭐 1억인 사람이 5천만 원 소득공제 받는 게 금액이 완전 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직장인이 됐든 예, 어쨌든 세금을 내는 그 누구라면 사실 3천만 원은 아까 보신 것처럼 100% 소득공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를 저는 안 할 이유가, 왜냐면 나는 연봉 6천이어서 맥시멈 3천인 분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그 종합소득 50% 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전 국민이. 예. 이거를 그냥 절세하기 위한 진짜 사업이 아닌 가짜로 만들어 놓고 절세만을 위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유령 기업이죠. 그렇죠. 유령 기업.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합 구성이나 소득공제 등 여러 절차가 좀 필요하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보편화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이 되게 뭐 이렇게 크게 뭐 강화되지 않지만 추후에는 이게 또 많이 활성화되고 또 등록이 많아지면 사후관리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좀 이렇게 허들이라든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더 유리하신 거지. 맞아요. 너무 쉽다, 너무 뭐 어렵지 않다, 너무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게 또 요건이 강화되면 이게 또 뭐야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익소각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절세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게 형식적이 되거나 그리고 아예 뭐 법령에서 아예 제시를 하고 있는 그 3년 안의 회수, 예,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건 넣으면 섞이잖아요. 예, 이게 뭐 언제 넣은 돈인지 이름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근데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대표가 뭐 가지입금을 뭐 그 안에 만든다라든지 이제 자기는 그냥 가지입금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투자금 회수의 그렇죠. 성격으로 그런 볼 수가 개념으로 있거든요. 볼 수도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모럴이죠, 네, 모럴. 네,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